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3위인국 한번 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위인국의 갈래는요, 정리 한번 할게요. 갈래는 가사 중에서도 영공가사나 유배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격은요, 이 작품의 성격은 서정적이고 정서를 주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연정적이고요. 그리고 여성적이고 여성 화자를 내세우고 있고요. 충신 연주지사입니다. 충성심을 담은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는요, 그래서 임을 향한 일편단심, 영군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조선 전기작이고요. 여성 화자의 설정이 가장 대표적으로 좀 봐줘야 할 부분이에요. 이면적으로는요, 사실 신하가 임금에게 영원한 충절, 영원한 충성을 노래하는 거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여인이 임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 이럼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랑이라는 게 충성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 정서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몸 삼기실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몸 삼기실제, 여기서 삼기실은 생겨날 때, 태어날 때라는 뜻입니다. 자, 이 몸이 생겨날 때 님을 쫓아서 만드시니, 임을 쫓아서 생겨나니 한생연분, 한생연분이라는 건 한평생의 연분이라는 뜻이에요. 한평생의 연분. 현대말로는 천생연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라고 하면서 서리법 사용해서요, 님을 쫓아서 내가 태어났고 그것은 하늘도 모두 알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여기서 괴다는요, 사랑하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젊어 있고 님이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나를 사랑했던 과거의 상황이 되겠죠. 과거의 상황이 되겠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라고 하는데, 노여가 전혀입니다. 평생에 원하요되 한데 내자하였더니, 한데 지내자하였더니, 여기서 여다는요, 살다 또는 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 하였더니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데 내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는고, 여기서 외워는 외롭게 두고 그리는고,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여기서 광안전은요, 대궐을 의미하겠죠. 임금님 계신 곳, 대궐을 의미합니다. 대궐에 올라왔더니 그 덕에 어찌하야 하계에 내려오니, 여기서 하계는 인간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광안전에 있던 과거와 지금 하계로 내려온 부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표현법이니까. 올적의 비스물이 흐트런 지 3년일세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해석해보자면 유배 생활이 몇 년 된 거야? 그쵸? 유배 생활이 3년째라고 볼 수 있겠죠. 연지분 인내만은 눌 위하여 고의할 거. 여기에서 연지분 같은 것이 여성화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분은 있지만 나를 보여줄 리가 없으니 누굴 위하여 고이 단장할까 라고 합니다.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있어. 진난이 한숨이여 디난이 눈물이라. 여기서 진난이 한숨이여 디난이 눈물이라. 대꾸법 사용하고 있죠.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자, 그래서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대꾸법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대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은 참 끝이 없네 라고 합니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임금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상황에서 덧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죠. 위에 있는 부분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을 못 모신 채로 오래 시간이 지나는 데 대한 탄식, 그러면서 덧없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드러나고 있죠.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염량은요, 그대로 풀어보자면 더위와 서늘함인데 더위와 서늘함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온다 라고 하니까 세월의 흐름을 의미하겠죠. 이 염량이라는 건. 자,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하도 할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느낄 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풀고는 합니다. 첫 번째는 흐느낄 일, 두 번째는 어떤 감상을 받을 만한 일. 하도 할샤 할 때 하다는 우리 많이 봤죠. 이 하다는 현대말로 많답니다. 그렇다면 현대말의 하다는 요렇게 생겼겠죠. 동풍이 건듯 불어 적소를 헤쳐내니 라고 되어 있는데 봄바람이 건듯 불어 적소를 헤쳐낸다 라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 계절감을 나타내는 구절들이에요. 특히나 봄을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면 동풍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창밖에 싱긋 매화 두세 가지 피었세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매화는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자연물이에요. 그래서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가뜩이나 이제 추운데 매화 향기가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암향은 매화 향이고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상징하겠죠. 황혼의 달이조차 벼마태 비추시니 라고 하는데 황혼의 달이 따라와서 베개마치 달빛을 비치니 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달은 그쵸, 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의 비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겨우 매와 걷거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단 여기실꼬 라고 하는데 매화를 꺾어서 님한테 보내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매화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화자의 마음, 충성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매화를 꺾어서 보내면 님이 어떻게 여기실지 궁금하다라는 건 임에게 충성심을 알리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꽃지고 새잎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정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꽃지고 새잎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요거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죠. 자, 여기에서 녹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쵸? 푸른 그늘이라는 거니까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위는 비단 휘장이라서 우리 아까 했다시피 여성 화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나위가 정막하고 슈막은 술을 놓은 장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보니 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바꾸고자 공간의 변화를 꾀하고 있죠. 가뜩 시름 한데 가뜩 시름이 여기서 한데는 아까 나왔던 많은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날은 어떻게 이렇게 긴가. 원앙금, 원앙 그림이 수놓인 이불이에요. 그래서 원앙금 버여놓고 원앙 수놓은 비단을 베어놓고 오색실을 풀쳐내어 금자에 겨나 있어 님의 옷 지어내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금자히 겨나 있어 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라는 거고 님의 옷을 지어낸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선 님을 향한 마음 요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옷 네모 한번 해줄게요. 님을 향한 정성 마음이에요. 슈품은 칸이야 제도도 갓을시고 라고 했는데 수품은 솜씨고요. 제도는 어떤 기품이나 격식 같은 거예요. 자신이 만든 옷을 보고 솜씨도 칸이와 격식도 갖췄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칸이와는 되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물론이거니와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까지 갖췄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었으니까 옷을 포장해야겠죠. 상효수 지게우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먹어도 먹을시고 여기서 산과 구름은 험하기도 험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님에게 가는 길을 막는 어떤 방해물,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간신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아요. 천리말리 길에 니라서 찾아갈고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천리말리 길을 누라서 찾아갈 거라고 하는데 사실 천리말리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임과의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천리말리 길에 니래서 찾아갈 거 내가 가거든. 자, 옷이 든 배곡함. 요게 좀 생략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든 배곡함을 열어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봄에는 매화를 보면서 님에게 화자의 마음을 좀 보내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님에게 지어드릴 옷을 지어서 백옥함에 고이 담아가지고 보내면 님이 그 옷함을 보고 나인가 여기실까 라면서 님에 대한 생각, 님에 대한 정성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라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울어낼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전에 우리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 더 찾아보자면요. 여기에서 금자 같은 것도 있겠죠. 금자. 왜냐하면 옷을 만들 때 쓰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성 화자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색션 같은 것도 되겠죠. 오색션. 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는 거 지금까지 나온 게 연지분, 나위, 오색션, 금자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밤 소리 김에 기러기 울어낼제라고 하는 거는 가을을 상징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말이죠. 여기서 기러기가 가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기러기는 더해서 감정이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화자의 감정을 전이시켜서 이입하고 있는 거죠. 기러기가 울어낸다, 울고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기러기 울어낼지 할 때는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위루에 혼자 앉아 수정염 거듭말이. 수정염도 여성 화자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수정으로 만든 발이에요. 발이라는 건 우리 왜 그 중국집 같은 데 보면 구슬로 만들어진 커튼 있죠. 그런 걸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염 거듭말이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자, 여기서 동산의 달, 북극의 별은 다 님을 상징하는 것들이겠죠. 님인가 방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님인 것 같아서 눈물이 절로 난대요. 청강을 메어내어. 여기서 청광은 아까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시피 님에게 보내고 싶은 무언가가 되겠죠. 님에게 보내고 싶은 정성. 그래서 여기 지금 청광은요, 지혜를 상징하는 빛이에요. 한마디로 임금님의 선정을 이야기하겠죠. 임금님의 선정. 그래서 청광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여기서 봉황루는 임금이 있는 궁궐이 되겠습니다. 누에 걸어두고 팔황을 다 비추어. 팔황은 온 세상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심상공고, 대낮같이, 점낮같이 맹그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심상공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깊은 산속, 정치가 닿지 못하는 곳 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하고 미천하여 소외된 백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낮같이 만드소서라고 기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곤이 폐색하여 하늘과 땅이 모두 닫혀서 백설이 한 빛인제 라고 하죠. 하늘과 땅이 모두 얼어붙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계절감 드러나고요. 그 중에서도 계절감 제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백설이 되겠죠.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 나는 새까지 그쳐있다 라고 하고, 소샹남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전남 창평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화자가 유배와 있는 곳이에요. 소샹남반도 추움이 이렇거든. 옥누고저,
야 더욱 일러 무슨 말이. 요거는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죠. 옥루구처. 내가 있는 이곳도 전남 창평이면 한양보다는 좀 더 남쪽 나라예요. 남쪽에 있기 때문에 훨씬 따뜻하겠죠. 그럼에도 추운데 임금님이 계신 그 옥루고처는 얼마나 더 추울까라고 하죠. 그래서 임금한테 드리고 싶은 거 2가지 정성 담긴 물건들 하는 게 양춘이랑 그다음에 해예요. 그래서 양춘은 따뜻한 이제 봄 기운인데 봄볕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볕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자 모천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여기서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죠. 홍상을 님이 차고, 여기서 홍상 빨간 치마라는 뜻인데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죠. 님이 차고 치슈를 반만 걷어. 치슈는 푸른 소매예요. 그래서 일모수죽, 일모수죽은 이제 긴 대나무에 서서 기댔다라는 얘기고요. 햄가림도 하도할샤.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 수익이여 긴 밤을 고쳐 앉아. 청등 걸음 끝에 경공호를 놓아두고. 자, 짧은 해는 겨울해가 인해 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았대요. 그래서 해 떨어지고 나니까 긴 밤을 이제 꼿꼿이 앉아서 청등 걸음 곁에 경공호 놓아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 턱 받치고 비기휴니. 턱 받고 턱 받치고 비겨 누워있으니 앙금, 원앙 이불인데요. 원앙 이불은 보통 부부가 쓰는 이불입니다. 근데 이 이불이 차도 찰샤, 차기도 차구나 라고 하죠. 요거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은 또 언제 셀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덧 생각 마라. 잠시 동안이라도. 생각 마라. 이 시름 믿지 아니. 임 생각하지 말고 이 시름을 잊고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쳐시니. 골수에 사무쳤대요. 편작은 명의의 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작, 대유법. 대유법은 어떤 작은 대상을 통해서 큰 대상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편작은 중국 설화에 나오는 명인데 명의들의 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작이 여리오다 이 병을 어찌하리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병은 님을 향한 사모의 정이 되겠죠. 오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쉬어지어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되오리다. 여기서 범나비는요 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거예요.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찾으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나는 항상 일편단심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여러분 같이 정리하면서 따라왔죠. 혹시나 필기 못한 친구들은 여기저기 멈춰놓고 화면 조금 키워가지고 어떤 내용 적혀 있는지 보시고 필기 마저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건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감이 나타나 있다는 것과 님을 향한 정성을 드러내는 매화, 옷, 그리고 청광, 양춘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 먼저 푸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저랑 함께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멈추시고 문제 먼저 푸셔야 돼요. 일단 볼게요.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상징적 의미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거라고 했는데 기억은 구름으로 간신을 뜻했습니다. 자,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일단 부정적 대상은 맞는 것 같은데요. 변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중천에 떠이셔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광명한 날빛? 뭔가 긍정적 대상인 임 같은데 따라가며 덥나니. 임의 그 광명한 얼굴 빛을 구름이 따라다니면서 덮는데요. 부정이면서. 임을 가리는 존재죠. 천령 높은 봉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랄 비삼아 뛰어다가 님 계신 구중 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라고 하면서 요거는 구름에 대해서 청자로 삼아서 님 계신데 좀 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예 부정적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쵸? 오래같이 소리나는 님을 번개처럼 번뜩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 구름같이 헤어지니. 자, 요건요 물론 부정인 것 같긴 해요. 헤어지는 거니까. 공중의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여라 라고 하는데 부정이면서 허상, 허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 다리 소반 위에 멀건 죽 한 그릇 하늘에 뜬 구름 그림자가 그 속에서 함께 떠도네. 주인이여 면목이 없다고 말하지 마요. 물속에 비치는 청산을 내 좋아한다오. 긍정적 대상이 아예 부정적 대상이 아닌 것 같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들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38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 정서의 정가성 다들 이제 기억하시죠? 내 님을 그리워하면서 울며 지내니 산 접동새와 내가 비슷하다. 아니시며 내가 한 일이 아니며 내가 억울한 줄 지는 달 새벽 별은 알고 계십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같이 살고자 도대체 내가 잘못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잘못도 실수도 전혀 없습니다. 뭇사람들의 말입니다. 슬픕니다.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님아 다시 들으서 괴우셔서 다시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윗글과 보기의 하자는 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맞는 거 되겠죠. 윗글과 보기는 모두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형식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는 충신연주지도 맞고요. 윗글에서는 님에 대한 화자의 염려가, 보기에서는 울며 지내고 있는 화자의 슬픔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내 님을 그리자와 오디다니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가장 잘 보이는 게 겨울인데, 겨울에 백설의 한 빛인데 여기 소정남반도 추움이 이런데 옥루고처는 더욱 늘러 무슨 말이라면서 님에 대한 걱정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되겠습니다. 윗글에서 죽어도 님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보기에서 화자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드러나 있다. 윗글과 달리 보기에 다른 화자가 원망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이다. 자, 일단 윗글에서는 죽어도 님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차라리 시어지어부터 나오죠. 범나비 대오리다. 그리고 나서 님인가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으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저 윗글에서 죽어도 님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보기에서는 화자의 억울한 호소가 뭇사람들의 말입니다. 슬픕니다. 다시 돌아서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는 거 되겠죠. 윗글과 달리 보기에 다른요, 화자의 어떤 억울함을 알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원망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는요. 2번이 아니라 요거 38번이네요. 38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가 선조 18년에 사원부 사관원 논척을 받고 낙향하여 머무르던 중 지은 작품. 자, 여기 논척을 받고 낙향했대요. 거의 유배죠. 그래서 충신이 임금을 사모하는 정을 여인이 지아비를 생이별하고 연모하는 정으로 비유해서 추나 추동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충절과 영군의 정을 배가시키고 있다. 배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작품 속의 화자가 기역, 여인임을 알려주는 소재 4개 찾아 쓰자면 우리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보면 연지분이라든지 나위라든지 금자라든지 홍상 같은 게 되겠네요. 연지분, 나위, 금자, 홍상. 3위인곡은 니은에 따라 시생을 전개하는데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각 계절별로 하나씩 적어주시자면 여기 다 하고 왔죠. 동풍, 녹음, 기러기, 백설. 작품 속 심성궁고, 깊은 산의 궁핍한 골짜기 뜻하는데 2가지. 하나는 정말 깊은 산골. 2번째는 궁핍한 백성. 소외된 백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요. 37번부터 답 2번, 38번에 답 5번, 그리고 39번에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동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